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시사정담 생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서 사퇴한 데 이어서 오늘 긴급 고검장 회의가 열립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에 대한 해명을 했으나 아빠 찬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간에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시 서정욱 변호사님과 심도 있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네.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어떻게 보면 전격 사퇴를 하고 지금 핸드폰도 꺼버리고 일체 연락을 끊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김호수 총장이 예전에 사퇴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임기를 다 채우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검수완박 이전의 사안입니다만은. 그리고 검수완박이 진행이 되면서 본인의 직을 걸고 이 문제를 결사 제지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사퇴를 했어요. 물론 저는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본인이 할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 사퇴의 시점이 언제냐의 판단의 문제만 남아 있었다고는 보지만 왜 이렇게 사퇴를 했을까요? 사태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이거 방송이나 유튜브 뭐 기사 다 여기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예. 저도 이제 방송하지만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 예. 지금 이게 여러 분석이 있고 가장 좀 이게 제가 특이하게 한 분석은 신지호 의원이죠. 예. 신지호. 예. 이분은 이제 그 김호수가 원래 이제 이거 저 정권 사람이잖아. 예. 원래 문재인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마지막 글에 보면 이게 그 검사들은 집단 행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해라. 예. 이런 말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검난을 막기 위해서 저쪽 편 들어주려고 사퇴한 거 아니냐. 이런 이게 분석도 뭐 특이한 분석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저는요, 김호수가 이제 그 사퇴한 걸 한 단어로 사면초가, 사면초가 네 군데서 다 김호수를 비판합니다. 자, 첫째, 윤석열 당선인. 예. 그때 권성동이 뭐라 했습니까? 빨리 이게 진퇴 결정하세요. 그렇죠. 예. 윤석열 당선인에서 권성동. 그때 그 사퇴 압박했죠? 여기 첫째, 윤석열 측에도 김호수를 신뢰 안 하는 거죠. 예.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김호수가 문재인 한번 만나주세요. 이랬더니 문재인가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니까 못 만난다. 이 말이 문재인도 김호수를 이게 인정 안 하는 거죠. 변심했다고 본 거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사면이니까 두 번째.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검찰 내부. 검찰 내부에서 이복현 검사라고 있잖아요. 예. 이복현이 뭐라 했냐? 김호수 보기에 너 낙가무라 행사들이 서미스 행사한다. 이게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 낙가무라라고 창씨 개명했어. 예. 근데 미국 군정이 되니까 스미스로 바꿔갔다 해. 이 김호수가 문재인 때는 낙가무라 하더니 지금 이게 윤석열 오니까 스미스로 바꾸려 그래. 이런 이게 검찰 내부의 민심도 싸늘합니다. 이게 세 번째야.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민심이 싸늘합니다. 예. 국민들도 김호수 안 믿어. 제가 이게 방송 나가서 뭐라 했냐. 김호수가 필사적생 이순신 말했죠. 예. 그 제가 그랬죠. 이제까지 이게 원균 행세하다가 갑자기 필사적생하면 너 이순신 되냐. 빨리 사퇴해. 이게 민심입니다. 예. 결국 윤심, 윤석열. 예. 그 다음에 문심, 문재인. 그 다음에 검심, 검사들. 예. 그 다음에 민심. 이 네 가지 사심이 김호수를 떠난 거예요. 이게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니까 김호수가 못 버티니까 저는 이게 사표낸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면 김호수가 사표를 냈으니까 그 수리권자는 이 문재인 측에서 지난번에도 알박기 인사하면서 인사권은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알박기 인사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 김호수의 면담 요청도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시간이다, 뭐 입법의 시간이다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 검수완박 같은 전자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70년에 걸친 사법 그런 형사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정말 중대한 입법 행위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이 검수완박의 당사자인 문재인 지키려고 지금 검수완박 한다는 게 뭐 삼척동대도 아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런 문재인이 과연 인사권자로서 이 김호수의 사퇴 수리할까요? 사퇴서? 아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 있잖아요. 예. 두 명이 이제 자기한테 방귀를 들고 사표낸 아마 전대미문. 그렇죠. 역사상 이게 처음 듣는 거예요. 예. 옛날에 윤석열 총장도 그때 그때는 이게 6대 범죄만 남기고 검수완박이었잖아요. 예. 검수완박이 아니고 6대 범죄는 줬죠. 그때도 이게 수사권 박탈할 때 윤석열 총장이 사표 던지잖아. 예. 근데 그때 문재인에게 이제 검찰개혁 완성됐다 그랬거든요. 완성됐다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게 6대 범죄까지 완전히 검수완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사상 초유로 두 명이 다 반기를 든 이런 경우인데 뭐 문재인 입장에서는 수리 안 할 수가 없죠. 뭐 사표를 이게 냈으면 이게 평양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사표 던지면 그런 이제 뭐 반려하거나 이게 지금 어렵거든요. 따라서 이게 임명은 못 할 거예요. 임명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원래 전날까지 절차가 하더라도 있는데 절차가 그 절차도 이게 뭐 지금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절차도 이게 며칠이나 남았어요. 많이는 무슨 많이? 5월 9일 자기가 이게 밤 5월 9일 12시까지 행사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임명은 못해도 뭐 사표 수리 하나 안 하는 게 어차피 던진 거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게 저는 그만뒀다 보고요. 아마 이제 오늘 고검장 회의를 하죠. 예. 그리고 이게 19일날 또 평검사들 150명 회의를 하거든요. 앞으로 이게 과연 이 검찰 내부 움직임이 지금 이게 완전히 폭풍전야, 폭풍전야, 부글부글하게 끓고 있습니다. 거의 검사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달한 거예요. 한계점에. 따라서 저는 오늘 이게 고검장에서 과연 이게 전원이 사표 던지느냐. 또 모르죠. 김관장이나 뭐 이성민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전원이 사표 던지느냐. 또 이렇게 평검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이게 상당히 지금 이게 서초동이 태풍 전야입니다. 일단 오늘 고검장 회의가 긴급하게 열렸고 내일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이 사퇴를 한 마당에 검수완박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허수아비 검사가 되는 것이고 중앙지검장이 되든 뭐 검찰총장이 되든 다 이빨이 빠진 호랑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복현 북부지검 형사 2부장 그리고 김정환 형사 3부장 김수현 통영지청장이 지금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뭐 수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국 검사들이 지금 한 2,200명 되는 것 같은데 전원 사퇴하는 이런 검난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검사들 입장에서는 옥새 작전을 펴더라도 이건 막아야 한다. 그게 또 국민에 대한 어떤 여론전이랄까 이런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검사들은요,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러니까 뭐 솔직히 칼이 없는 수사권이 없는 이게 검사는요, 총이 없는 군인하고 똑같아요. 아니 지금 이게 전쟁 나가면서 너 맨몸으로 가 싸우라? 총을 주고 뭐 무기를 줘야지 이게 전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수사권 칼이 없으면요, 누가 이게 어떻게 기소 유지가 됩니까? 서류만 보고 이게 불가능하고 경찰한테 지휘가 안 되면 이게 기소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판단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고 이게 나중에 뭐 특별수사청이든 뭐 중대범죄소에 생기죠. 어차피 이게 다 변호사 중에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검사들은 사표내도 변호사 아닙니까? 그럼 이게 그때 중대범죄소 다시 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이게 검사 중에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 신설되는 게. 따라서 뭐 제가 보기에 거의 대다수 검사들이 아마 이제 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사퇴하고 중수청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오늘요, 평검사들이 건의문부터 온건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우리 권상대 대검의 그 있잖아 정책기획 과장 예. 권상대 이분이 그 문재인하고 박병석한테 보내는 호소문을 일단 이게 오늘 다 검사들한테 취합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속보가 뜬 거예요. 예, 예. 근데 전국의 검사들이 문재인한테 호소합니다. 뭐 이게 박병석이한테 호소한다 해서 이게 시간 먹히겠어요? 박병석이는 자기가 이게 역사의 죄인이 안 되려고 외국 도망가잖아. 순방도. 그러면서 그냥 부의장 김상희한테 맡겨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 거부권 있잖아. 어떤 분이 방송에서 뭐 거부권 행사할지 안 할지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지금 이게 러시아의 푸틴이 정상인이냐? 정상인이라면 이게 그래 공개 안 하겠죠. 그럼 이게 문재인이가 정상인이냐? 문재인이가 제가 치매라고까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정상인이라면 거부권 행사한 게 맞죠. 왜? 본인이 검찰개혁 완수했다 했잖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예. 잉크도 말하기 전에 검수한방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정상인이라면 거부권 하겠지. 근데 지금 문재인이가 정상인이라고 누가 보느냐 말이야. 따라서 검사들이 아무리 문재인, 박병석이한테 건의문 써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결국은 이게 검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박병석이는 사회권을 김상희 부의장한테 넘기나요? 하긴 뭐 워낙 이 정권의 최고위 인사들의 비겁한 행동, 문재인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아무 말 않고 다 이 뒤에 숨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석도 비슷한 류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 사회권 넘기지 않고 갈 거다 하지만 그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수법 아닙니까? 자기 오명 쓰기 싫으니까 뭐 외국 그또 캐나다 미국 뭐 국회의장 지금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문재인한테 제가 꼭 하나 경고하는 게요. 제가 그저께 그 토요일 날 고검장 현직 고검장한테 이야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금수완박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하고 이재명 살리기 법이다. 이렇게 보통 그 프레임 짓죠. 네. 문재인하고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금수완박한다. 근데 그분이 고검장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서 변호사, 우리 검찰은 자기가 하던 사건은 절대 이게 경찰에 딴 데 안 넘긴대. 이 말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사건은 마음 못 가면 이게 3개월이면 다 처리하고 떠난대. 지금 이게 검수완박하면 3개월이 있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게 그 동부지검의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예. 이게 경찰로 보내겠습니까? 바로 이게 기소한다는 거예요. 예.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송철호 남은 그게 임종석이라든지 조국이 여러 개 있죠. 예. 바로 이게 기소하고 떠나지. 그날 이게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사건들 이게 대장동이나 뭐 변호사비 있잖아요. 이걸 이게 수사를 미완성 상태로 경찰한테 넘겨주겠습니까? 결국요, 검수완박은 문재인, 이재명 빨리 죽이는 법이다. 와, 저는 그게 딱 와닿더라고. 예, 그럴 수. 이게 프레임이래요. 검수완박은 문재인, 이재명을 빨리 죽이는 법이다. 왜? 3개월 이내에 죽인다. 자기가 맡은 블랙리스트 이걸 안 넘긴단 말이에요. 기소해버린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남부에요. 라임 있죠. 이것도 이게 기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동민이. 예. 기동민. 그 다음에 그 전주지검에서는 이상직이 있죠. 예. 거기 문재인 사이 서창호 전무 있잖아. 여기 재수사 들어갔습니다. 저는 검찰이 그러더라고. 3개월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3개월이면.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 검찰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데 밤샘 수사해서라도 저녁에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은 다 이게 기소로 마무리 짓고 죽이고 가지 절대 그냥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설사 검찰에서 기소를 마무리 못 짓는다 하더라도 경찰로 넘어가면은 경찰은 권력의 말을 훨씬 더 잘 듣습니다. 지금까지 뭐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수완박 해봤자 문재인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김호수만 하더라도 뭐 친문 검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김호수가 내년 6월까지죠 아마 임기가. 그때까지라도 지키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뭐 완충장치가 될 텐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손으로 자기 사람 목을 차버린 꼴이 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 김호수 사실은 물러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만 얘기했잖아요. 물러나라고. 그건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새 총장을 5월 10일 취임해갖고 임명할 거 아닙니까? 또 경찰청장도 7월에 바뀌는 모양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어떻게 보면 사정기관의 새반차기를 완전히 도와주고 꼴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럼요. 결국에 민주당이요. 아무리 이게 꼼수로 뭐 검수완박하고 뭐 해봤자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결국은 윤석열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검수완박 뭐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요. 이미 그 민심이 떠나버렸잖아. 예. 국민들이 다 이제 검수완박이 문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도 망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들이 뭐 중대범죄수사처에도 뭐든 신설해봤자 그게 다 그 한동훈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수사청은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아요. 지금 검찰보다 더합니다. 그러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뭐 공수처를 만들어도 그게 청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추천하는 게 인사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예, 다 들어가요. 자기들이 아무리 뭐 잔머리 굴려봤자 어디 갑니까 이게. 다 이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손아귀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경찰청장도 이번에 바뀌지만 또 중요한 게 경찰청은 행안부의 지휘를 받잖아.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변호사 아닙니까? 예. 이상민 예. 중앙고등학교 서울법대 윤석열의 직계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저는요 한동훈의 말대로 이 민주당이 5년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밤에 야반 도주하려고 도둑놈처럼 야반 도주하려고 나와서 근데요 제가 통계를 가져온 게 우리나라 강력 사건 검거율이 98%입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예요. 이 말은 이게 민주당 청와대 도둑놈들이 야반 도주 해봐도 어디 도망갑니까? 다 잡아냅니다. 외국 가도 이게 범죄인 인도로 잡고 국내에 어디 숨어요? 이번에 이혼에 잡는 거 보세요. 따라서는 어떻게 민주당이 뭐 어떻게 꼼수를 부려도 전부 이게 다 처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좀 성급하기는 하지만 이제 김호수가 사퇴를 했고 그건 뭐 기정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또 느닷없이 사퇴해서 반려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반려했다 해서 그대로 눌러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도 아주 막강한 사람을 내정해 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후임 검찰총장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특수도 수사도 잘하고 아주 완벽한 그런 검사, 1등 검사가 딱 그 김호수 같이로 어벙한 사람 말고 오면은 이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민주당은. 아, 그럼요. 예, 근데 누가 좀 거론됩니까? 우리 서변이 그쪽에는 뭐 환하니 알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이번에요. 결과만 보면 이게 윤석열은 엄청나게 많이 얻었습니다. 아, 좋은. 야, 정말 이게 보세요. 지금 이게 검수완박 때문에 지방선거도 이길 가능성이 높죠. 예. 그 다음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니까 한동훈이를 장관도 시켰잖아. 예. 검수완박 아니면 한동훈이 장관 시키면 역풍부입니다. 예. 맞잖아요. 좀 명분이 약하죠. 아니 검수완박도 아니고 원래대로 조용히 가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런데 검수완박을 말도 안 되게 밀어붙이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이게 우호 여론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게 두 번째 얻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거 김호수 어떻게든 좀 정리해야 되는데 자를 방법이 없잖아. 인기가 있으니까. 예. 근데 손 안 대고 코 풀었잖아요. 예. 일단 이렇게 김호수도 정리했잖아요. 와, 저는 윤석열이 이번에 얻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민주당이 얻은 게 뭐냐 말이에요. 자기들 이게 오히려 3개월 내에 다 기소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후임 검사는요, 또 이게 파격,
검찰총장. 물론 제 예측이 거의 안 맞으니까 제 말 너무 믿으면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 한동훈을 임명한 뜻은요. 한동훈이가 27기 아닙니까? 예. 연수원. 그럼 이게 그 위에 뭐 고검장 검사장들은 현 정권에 누린 사람들이죠. 그렇죠. 대부분 이게 권력의 뭐 개들 아니 십상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검사장급 이상 대폭 물갈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총장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젊은 기수 있잖아. 이렇게 물갈이 될 여지도 있다. 물론 이제 기존의 높은 기수 중에도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자기 그때도 윤석열 사단이 있잖아요. 구본선이라든지. 이두봉 그러니까. 전 지검장 이런 사람들은 옷 벗기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위로 가면 동기들 중에 총장 기수는 좀 높다면 뭐 구본선이라든지 예. 강남일 있잖아요. 예. 이런 데 분이 할 수도 있고 조금 밑에 물갈이 한다면 25기로 오면 이두봉이 최고죠. 예. 이두봉 탈원전했던. 그리고 이제 한동훈 27기니까 그 밑으로까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좀 기수가 꼭 총장이 장관보다 낮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게 조직이 안정된다면 그 위에 기수도 관계는 없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아주 젊은 검사장들, 지청장, 지검장이죠. 이런 사람으로 뭐 우리 서 변호사가 적극 아주 최고 검사라는 이원석, 지금 제주지검장. 지금이죠. 박찬호도 강주지검장이죠. 네. 예, 다 윤석열 라인이고 조상준 변호사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번에 뭐 대선에서도 많이 역할을 하고 서울 고검 차장 출신인 모양인데 예. 이런 분들로 내려오면은 그 위는 싹 물갈이가 되는 거죠. 한목에 그냥 이렇게 예, 옷을 벗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원석은 27기의 한동훈 이원석이거든요. 예. 27기에게 누가 뭐래도 한동훈 이원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제주지검장 이분도 이게 총장으로는 훌륭하죠. 예.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신문을 했지만 아주 합리적으로 신문했어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지금 동부지검의 심우정 있죠. 심우정도 이게 무색무취합니다. 우리 그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는 그 심대평 아들 있잖아요. 지금 동부지검장. 심우정 이런 분도 이게 뭐 괜찮고요. 상당히 그 총장도 이게 물망에 오른 분이 있으니 저는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 알잖아. 예. 본인이 이게 20몇 년 전공 분야니까. 한번 이게 그 총장도 저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 게 정말 이게 김호수는요. 이거 아니더라도 이게 어차피 사퇴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게 어차피 원균인데 원균이 이순신 됩니까? 이거 안 돼요. 어차피. 따라서 뭐 저는 이분이 아주 잘 됐다.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검찰총장. 이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개편해 내려봅니다.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 안 되는 것처럼 김호수가 물러난 것은 시대의 그런 뭐 분위기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뭐 당연한 것이고 이제 후임 총장이 정말 좋은 그런 총장이 와가지고 그러나 뭐 검수완박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면은 오더라도 사실은 총장이 할 일이 별 일이 없네요. 뭐 공소하고 기소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예, 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